안녕, 경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로그 영상이 아닌 이렇게 말로 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지금 너무너무 낯간지럽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로 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제가 오늘 워킹 홀리데이 일본에 온 지 369일째 되는 날이에요. 369일째라는 이야기는 이제 1년이 365일이니까 1년이 지났다는 소리죠. 근데 워킹 홀리데이 기간은 1년이에요. 딱 1년이고 연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비자가 없는데 그러면 너는 지금 불법 체류 중인 것이니? 아니면 한국에 돌아간 거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저는 합법 체류 중이고 일본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에 왔잖아요. 그리고 1년 기간이 끝나고 지금은 취로 비자 심사 중에 있어요. 근데 그 변경 심사 중에 있어서 지금 특례 기간이 2달이거든요. 이제 특례 기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워킹 홀리데이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제 비자가 나올 때까지는 이 2달 동안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특례 기간으로 지금 현재 일본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례 기간 안에 이제 취로 비자 발표가 날 건데 발표가 났을 때 떨어지면은 저는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되고 떨어지지 않고 운 좋게 이렇게 합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본에서 이제 계속 체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 1년, 3년, 5년 이렇게 비자가 있는데 일단 저는 5년 비자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비자 이제 나오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올리던 일상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말로 하는 형식의 유튜브를 촬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저와 같이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촬영을 한번 하게 됐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워킹 홀리데이에 왔었던 계기, 그리고 저희 스펙,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이제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것만큼은 이제 준비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 그리고 일본, 한국, 한일 문화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어색해. 우선 첫 번째로 저의 워킹 홀리데이 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원래 2019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 2019년 대학교 4학년 때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를 했었어요. 일본은 아니었고 그때는 이제 영국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생각은 인생 살면서 이제 해외 경험은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인드와 영어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관광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광에 관련된 그런 지식들을 좀 얻고 싶어서 그럼 해외 생활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혔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자취방 짐을 빼야 되잖아요. 이 짐을 빼서 어디다가 둘 것이며, 그리고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기 때문에 졸업도 하지 않았는데 휴학을 하고 내가 워킹 홀리데이를 가는 게 맞냐라는 고민,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만나던 분이 있었어요. 만나던 분이 있으니까 이제 나만 생각하면은 그냥 떠날 수 있는데 이 사람을 생각하면은 내가 쉽게 못 떠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엄청 망설이다가 그 와중에 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가 해결이 됐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예요. 헤어지고 뭐 자취방 짐도 어떻게 엄마랑 이제 협의를 봐서 집에다가 이제 둘 수 있게 됐어요. 본가에다가 짐을 두고 떠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건 이제 학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졸업을 하고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오자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졸업한 연도가 2020년 이제 2월 달이거든요.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두가 아시다시피 유럽권에서 이제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식이 정말 안 좋았잖아요. 정말 안 좋으니까 이 워킹 홀리데이를 갈 생각조차 안 드는 거예요. 워킹 홀리데이를 이제 갈 수도 없었고 저도 이제 가겠다는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냥 해외 생활에 대한 그런 고민을 버렸어요. 버리고 평범하게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평범하게 취업 준비하고 토익 공부하고 JLPT 공부하고 하면서 2022년도에 첫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고 제가 1년 딱 됐을 때 입사하고 1년 차 딱 됐을 때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 고민이 많아졌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판매직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판매직이다 보니까 교대 근무잖아요. 교대 근무에다가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진짜 많이 받으면서 제가 현실적으로 고민을 했던 게 이대로 나는 이 일을 평생 하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지 지금부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게 나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을 좋아하고 일본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일본 여행 업계 쪽에 한번 발을 들여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취업 준비와 한국 이제 여행사 준비를 이제 동시에 병행을 했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근데 사실 이제 그 이직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내가 아직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섣부르게 이직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내가 2년은 경력을 채워보자. 2년 경력을 채우고 이직을 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근무를 계속 하게 됐습니다. 판매직 업무를 계속 하게 됐어요. 근무를 사실 계속 지속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현실에 살게 되잖아요. 현실에 안주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조금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대로 그냥 이 직장에 계속 다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그 해외 생활에 대한 꿈을 접어가기 시작했어요. 접어가고 있는 그 와중에 2023년 12월에 같이 일하던 이제 동갑인 친구가 있었어요. 저랑 동갑이고 이제 같은 성별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상담할 게 있다고 온 거예요. 무슨 일인데? 라고 물어보니까 너가 동갑이니까 상담을 하고 싶다. 조언을 구하고 싶다. 나 지금 일본 워킹 홀리데이 가고 싶은데 만약에 너가 나라면 어떤 결정을 할 것 같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고 너가 후회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게 낫지 않아? 너가 후회할 것 같으면은 나는 너가 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고민에 빠졌어요. 친구한테는 그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면서 너는 왜 못하냐? 너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라고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저의 대답은 아니 난 후회할 것 같아. 가고 싶어 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 저는 또 한 번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됐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저는 이제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취방 짐을 뺐어야 됐고 회사가 있으니까 이 안정적인 직장을 내팽개치고 퇴사를 했었어야 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도 만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현실적인 문제와 저의 꿈 사이에서 또 방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또 다른 이제 저보다 한 살 많은 이제 동료가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언니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나도 이제 일본 워킹 홀리데이 가고 싶은데 솔직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언니가 딱 저한테 야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평생 못 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뒤통수 이렇게 탁 맞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 나 진짜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다가 지금까지 못 간 거잖아. 와, 나 진짜 이러다 평생 못 가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이 현실에 안주해서 도태되는 삶을 사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준비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만나던 친구가 있었으니까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정말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진짜 딱 1년만 살고 오겠다. 1년만 살 테니까 딱 1년만 기다려줄 수 있겠냐. 1년 내에 정말 멋진 사람이 돼서 돌아오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다행히 그 만나던 친구가 너의 인생이니까 난 응원하겠다. 서로서로 1년 각자 할 일 하면서 성장하자. 성장해서 다시 만나자.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2달 동안 이유서 쓰고 이제 계획서 쓰고 이제 워킹 홀리데이에 필요한 그런 서류들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2024년 4월 달에 4월 맞나? 맞을 거예요. 4월 달에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하게 됐고 워킹 홀리데이 이제 정말 운 좋게 한 번에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진짜 걱정이 많았거든요. 여자나 이제 25살 이상이면 워킹 홀리데이 잘 안 받아준다라는 얘기가 워낙에 많았으니까 진짜 좀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한 번에 이렇게 잘 통과가 됐고 이제 그렇게 저는 2024년 9월 달에 일본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의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했던 과정이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취로 비자로 이제 변경을 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취로 비자는 사실 원래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어요. 생각이 없었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딱 1년만 살고 귀국을 할 예정이었었어요. 왜냐면 이제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 친구와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딱 1년만 살고 돌아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 거주한 지 이제 6개월? 5개월 정도 됐을 때 헤어진 거예요. 헤어지고 이제 그 1년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에서 제가 해방이 된 거죠. 풀려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저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일본에 계속 내가 남아있을지 아니면 돌아갈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1년이란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이제 6개월 살았을 때였는데 이제 남은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짧은 거예요. 제가 뭐 일본어로 마스터를 한 것도 아니고 가고 싶은 곳 다 가본 것도 아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본 것도 아닌데 벌써 끝난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 되겠다. 남아있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이런저런 일이 많았어요. 이런저런 산전수고를 정말 많이 겪으면서 한국으로 너무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돌아가고 싶고 친구들 보고 싶고 막 눈물 날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월까지는 또 일단 이직 준비를 해보지만 안 되면 미련 없이 돌아가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 안 했어요. 그냥 진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라는 마인드로 이직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7월 달에 한국으로 한번 돌아갔었거든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즐겁고 내가 한국에 살 때 이렇게 행복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친구들이랑 놀면서 막 스트레스 다 풀고 진짜 너무너무 즐거운 2박 3일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 살면은 물론 안정적이고 좋죠. 안정적이고 좋고 행복하겠죠. 근데 그 안정적인 게 저한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은 일본에 살고 있으니까 저는 어쨌거나 일본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어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안정적이니까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도태된 삶을 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서 제가 그러면 조금 더 남아보자. 조금 더 남아서 일을 해보자. 내가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취업 준비를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진짜 준비 열심히 했는데 그때가 이미 7월 이제 중순이었거든요. 7월 중순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비자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 얘를 쉽사리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진짜 많이 탈락했어요. 서류를 거의 200개를 넣었는데 한 진짜 150곳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멘붕이 많이 왔었죠. 멘붕이 와서 와, 나 이대로 진짜 한국에 돌아가야 되나? 진짜 너무 겁나는 거예요. 겁났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9월 달에 진짜 아슬아슬하게 9월 초에 이제 두 군데에서 내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두 곳 중에서 제가 그래도 원하는 곳으로 한번 가게 됐습니다. 들어가게 됐고 지금은 이제 워킹 홀리데이에서 취로 비자로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제 혹시나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이제 조금 아주 2% 정도 있기는 한데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취업 비자 신청 계기였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저의 스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의 스펙 사실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 이제 일본이랑 관련된 자격증은 JLPT 그때 당시엔 2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SJLPT라고 해서 이제 일본어 말하기 능력 시험 5급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가 일본어였기 때문에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수업 들었던 성적증명서 첨부를 했었고 대학교 다닐 때도 선택 수업으로 이제 일본어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성적증명서 첨부를 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4년제 졸업이고 이제 처음 입학은 이제 영문영어과로 입학을 했었고 자퇴하고 이제 관광학과로 편입해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일 문화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한일 문화 차이 진짜 많이 느꼈던 게 일본 친구들이 부끄러움이 되게 많아요. 되게 놀랬던 게 이제 친구랑 이제 시노코보에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러 가서 제가 라면 사고 싶어가지고 불닭볶음면을 이제 봉지 라면 그걸 사가지고 이제 그거를 들고 전철을 타려고 하니까 제 친구가 너 그거 들고 탈 거야? 너 진짜 부끄럽지도 않아? 이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부끄럽다라는 생각보다는 맛있겠다. 나 집에 가서 이거 끓여 먹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가 있구나. 되게 이게 바로 한일 문화 차이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출근할 때 화장 필수. 저는 사실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화장 안 하고 그냥 마스크 끼고 이렇게 출근하는 날도 꽤 많았거든요. 그냥 마스크 안 끼더라도 그냥 쌩얼로 가가지고 그냥 입술만 바르고 이렇게 출근하고 이러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사실.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출근할 때 화장을 하는 게 매너라고 하더라고요. 주변 동료들도 보면은 다 화장을 기본적으로 다 필수로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제가 느꼈던 일본 문화 차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직장 동료들이랑 연락처가 아닌 라인이나 인스타를 교환을 많이 한다.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직장 동료들이랑 이제 연락처 교환을 많이 하잖아요. 연락처 교환하고 이제 연락처 교환하고 조금 더 친해지면 인스타 교환하고 막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보통 이제 라인이나 인스타 교환하고 연락처 교환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전 직장 친구들이랑은 이제 인스타, 카톡, 이제 연락처 다 공유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전 직장 동료분들이랑은 인스타 아니면 라인만 교환을 했어요. 연락처 교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느꼈던 게 일본은 한국보다 이제 프라이버시를 되게 중요시하는 나라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 일본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문화라는 걸 제가 또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실 성격이 진짜 급해요. 저도 성격이 진짜 급한 편이거든요. 전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성격이 꽤나 급한 편이에요. 그래서 일이 쌓여있으면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진짜 뭐든지 결론이 빨리 나야 돼요. 근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여유롭게 기다려보자 라는 그런 인내심이 되게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정말 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5번째, 동성 친구들끼리 팔짱 안 낀다. 저는 한국에서는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 분들은 여자애들끼리 팔짱 되게 많이 끼잖아요. 팔짱 많이 끼고 손잡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렇게 팔짱 끼거나 손잡고 다니면은 동성애자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가 아니신 분들은 그렇게 막 팔짱 낀다거나 손잡거나 그렇게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1년 동안 살면서 느꼈던 한일 문화 차이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예비 워킹 홀리데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본어 공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일본어 공부는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제 시노쿠보에서 한국인들 사이에 끼어서 한국어로 대화하면서 일할 거다라고 하시면 사실 일본어 공부하실 필요 없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일본 살면서 일본어 실력도 늘리고 싶고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문화도 이제 그들의 문화도 한번 알아보고 싶고 그들이랑 함께 섞여서 지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일본어 공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제 N1도 있고 비즈니스 일본어도 어느 정도는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고생을 안 할 거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착각을 했는데 세상에 제가 회사에서 진짜 멘탈이 진짜 산산조각이 났을 때가 진짜 많았었어요. 전화 응대를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말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맨날 무시하게 고자이마센 모이치도 오네가이 되키마스까 라고 맨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도 현타가 오고 이게 또 결정적으로 이제 상대 거래처에게도 이제 민폐가 되잖아요. 정말 그때 그 현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본에 오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일본어 공부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공부를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2번째, 저축 많이 하고 오세요. 이것도 최대한 본인이 모을 수 있을 만큼 저축을 하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르바이트는 사실 모르겠는데 정직원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워킹 홀리데이로 일을 구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제 생각보다 취업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취업이 안 되는 그 와중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생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필요하겠죠, 결론은. 그러니까 꼭 저축을 많이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초기 비용 포함해서 1,000만 원 들고 왔어요. 네, 그리고 3번째, 본인의 성향 파악하기. 본인이 만약에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향이다라고 하시면 저는 일본 워킹 홀리데이는 사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처럼 그렇게 사람 대 사람 간의 거리가 좁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그렇게 외로움을 안 타는 편이고 사람 대 사람 간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힘들진 않았는데도 저도 가끔씩 막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막 외로울 때 있고 한국 친구들 보고 싶고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저보다 더 힘들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러면 이제 본인도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제 1년 못 채우고 조기 귀국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시기 전에 본인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다라고 한다면 워킹 홀리데이는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저의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재미없을 건데 그래도 잘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나 더 모르는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코멘트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댓글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녕. 저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뿅.